안녕하세요. 오후 6시 내일의 승부조 시간입니다. 진행의 김민겸입니다. 오늘 정말 역사적인 한순간에 함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옷장 언제 보나 했는데 정말 빠르게 우리가 보게 됐죠. 코스피가 5,000피에 또 다가섰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관세 관련된 철회 발언을 하면서 3대 지수 일제히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 이 훈풍을 오늘 국내 증시 고스란히 받으면서 장 초반부터 힘을 내줬습니다. 특히나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필두로 한 급등이 보이면서 코스피가 오전장에 장중에 5,019포인트까지도 터치하게 됐는데요. 다만 오후 들어서 이 프로그램 차익 매도가 출회가 되면서 상승분을 소폭 둔화시킨 채 마감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0.8% 넘게 강세.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2차 전지 그리고 화장품 이런 섹터들이 강세 흐름을 보이면서 2% 넘게 강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과연 내일은 종가 기준으로 또 5,000피를 볼 수 있을지, 내일장에서 승부를 볼 만한 종목은 뭐가 있을지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프터마켓의 흐름도 짚어봐야겠죠. 5시 50분 기준으로 코스피, 코스닥 종목들의 흐름인데요.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모두 다 이 세 종목이 강세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장에서 2차 전지주들이 로봇이라는 모멘텀이 같이 불어오르면서 오늘장에서 상승 탄력이 굉장히 돋보였죠. LG에너지솔루션 6% 넘게 강세로 움직이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3%, SK하이닉스는 2.5% 상승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역시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1위부터 5위 대에서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그리고 에이빌바이오 세 종목이 강세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역시나 코스닥 내에서는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불을 뿜으면서 에코프로, BM은 8%, 에코프로는 11% 넘게 강세로 움직이고 있고요. 알테오젠 0.94%,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2% 넘게 하락으로 애프터마켓에서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럼 시장에서 뜨거운 종목들 상승률 상위 종목 확인해 봐야겠죠. 코스피 내에서는 역시나 이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이 강세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 로봇 쪽으로 지금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이 불면서 오늘장에서 두 자릿수 이상 이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이 급승세를 가져갔습니다. 한농화성 29.83%,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 25% 넘게 애프터마켓에서도 시세 내주고 있고요. 이외에 삼양 바이오팜, 삼성 SDI,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까지 오늘장에서 또 코스피 상승률 상위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역시도 상승률 상위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코스닥 내에서도 역시나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이 강세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CSI 29.96%, 레이크 머티리얼즈 또한 29.94% 강세로 움직이고 있고요. 이외에 강원에너지, FST 그리고 미래나노텍까지 상승률 상위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애프터마켓의 흐름까지도 짚어봤는데요. 애프터마켓은 저녁 8시까지 거래가 가능합니다. 계속해서 저희 이데일리 TV 보시면서 애프터마켓의 흐름까지도 짚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후 6시 내일의 승부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1월 22일 코스피가 드디어 5자를 확인을 했죠. 오늘 장중에 또 5,019포인트까지도 고점 형성하기도 했는데 오후 들어서 다소 좀 상승분을 둔화시키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좀 내일장에서는 다시금 5,000피 또 종가상에서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나라는 기대감이 형성됐던 하루인데요. 과연 우리가 내일장에서 그래서 어떻게 시장을 봐야 될지, 내일장의 승부를 볼 만한 종목은 뭐가 있을지 또 하나하나 오늘 방송에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할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최영동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전문가님 오늘 정말 역사적인 날인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장 초반에 시장 보고 사실 급등 나올 걸 알았는데 예. 와 이렇게까지 간다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놀랐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럴 것 같아요. 예. 근데 이 상승의 주역 어떻게 보면 상승을 많이 만들었던 종목 내에서는 우리 최영동 전문가님이 뽑은 종목들이 너무나도 많잖아요. 아이고. 그래서 오늘 또 많은 분들이 우리 최영동 전문가님을 시청하시기 또 보기 위해 함께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는데 인사부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달성하지 못했고 어떠한 정부에서도 달성하지 못했었던 5,000피를 우리 내일의 승부주 시청자분들과 함께 경험할 수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또 1시간이 주어졌다는 거에 대해서 항상 늘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요. 오늘도 1시간 알차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뭐 5,000포인트 달성했다고 우리가 주식이 끝나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 앞으로 5,000피를 넘어서서 과연 국내 증시가 어떤 방향으로 갈 거고요. 그리고 그 방향에 맞춰서 저와 우리 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호흡을 맞추시면서 주식 계좌 수익을 올리는데 뭔가 열과 성의를 한번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전반 잠깐 좀 할게요. 자, 앞서서 우리 앵커님께서도 너무 정확하게 오늘자의 하루 이야기를 사실은 다 해주셔가지고 굳이 저까지 뭐 또 리바이벌을 해야 되나 싶기도 하긴 하지만 어찌됐든 오늘 사상 첫 5,000포인트 돌파가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이제 안착에는 실패를 했지만 어찌 되었던 우리나라가 5,000포인트를 구경을 했다라는 거. 그리고 앞으로 여기가 정점이 아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들이 더 무궁무진하게 남아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기대감을 크게 키워갈 수 있는 시장의 분위기는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이렇게까지 좋았던 내용들은 저희가 뭐 계속 뭐 한 며칠 동안 어제하고 그제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그린란드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고민 많이 했죠.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타코 유야무야 넘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게 남의 나라의 땅인데 뭐 손쉽게 뭐 가져볼 수 있겠습니까? 그에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 역시도 다보스 포럼을 통해서 약간 한 발 뒤로 물러서는, 물론 이제 정치적인 뭐 전략이라든지 뭐 대내외적인 전략들이 뭐 수정이 되면서 나오긴 했지만 어쨌든 시장에서 어제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동시간대에 열리는 아시아 증시 그렇게 크게 반영 안 했습니다. 그럼 시장에서는 뭐죠,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정학적 갈등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크게 반영하지 않는다라는 뉘앙스가 우리나라 증시뿐만 아니고 아시아 증시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걸 여러분들은 내일의 승부주 시간에서 아마 눈치채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더 중요한 거는요, 종목이에요, 여러분들. 자, 이차원지 관련 종목군들이 오늘 오랜만에 올랐습니다. 아마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차원지 얘기해 드릴 때, 자, 여러분들 이차원지 전개차가 올라가는 거 아닙니다. 라는 이야기들 되게 많이 해드렸잖아요. 근데 오늘 올라갔던 이유들을 좀 보시게 되면 로봇 수혜주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요, 어제죠, 여러분들. 어제 우리 내일의 퍼스트 클래스 시간에서 오늘 전고체 관련된 종목군들에 포함되지는 않았어요, 상승률이. 하지만 오전장에 크게 변화를 줬었던 종목인 IL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종목이 중소형 종목이긴 하지만 전고체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었어요. 그래서 어제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렸는데 오늘 굉장히 좋은 성과가 좀 나오긴 했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최근에 로봇주들에 대한 급등 부분들이 계속 확장이 돼요. 기존에는 뭐 액추에이터야, 뭐 어떤 뭐 의료 로봇이야, 뭐 감속기야, 뭐 소프트웨어야 이런 쪽인,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1차적인 관련 종목군들이 움직였다고 하게 되면 드디어 어제와 오늘까지 이어지면서 전고체 관련된 종목군들까지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과연 그 끝이 얼마나 창대할지 좀 기대를 해볼 만한 대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다만 이제 그동안에 많이 올라갔던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로봇주 일부 종목군들은 이제 오후장 들어서 약간은 좀 밀리는 듯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움직임들, 뭐 코스피, 코스닥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인 뭐 외적 노이즈가 이제 없는 것 같아요, 사실상. 뭐 물론 이제 중간중간마다 뭐 이란 이야기도 있을 거고, 뭐 또다시 그린란드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을 거고요. 또 미국과 유럽에 아직까지 좀 남아있는 자존심 싸움, 뭐 이런 것들도 남아있을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우리가 가장 큰 요소라고 할 수 있었던 그린란드에 대한 스토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잔잔하게 좀 마무리가 됨으로써 그 이후에 나올 수 있는 부분들 역시도 시장에서는 굉장히 슬기롭게 넘어갈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수치를 한번 좀 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오늘 수급이 뭐 그렇게까지 막 활발하게 많이 진행이 된 건 아닙니다. 그리고 거래대금 자체도 그런대로 늘기는 했지만 거래대금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군들이 사실상 시총이 굉장히 높은 종목군들 한해서 움직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부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 지수는 5,000포인트를 찍고 내려오긴 했지만 그리고 전체적으로 양지수가 다 올라오기는 했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트레이딩에 있어서는 약간 까다로울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급 현황 보시죠. 자, 개인들 1,500 들어왔고요. 자, 외국인들 마이너스 3,000억 정도입니다. 특별하게 매매를 안 했던 것 같아요. 기관들 같은 경우도 1,100억가량 순매도가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전장, 오후장까지만 하더라도 양시장 다 동일하게 우상향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는데 확실히 어제 같은 경우는 코스피만 올라갔던 반면 코스닥은 밀리는 모습. 하지만 오늘 오후장 들어서는 어제 현상과는 좀 반대되는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이 어찌됐든 저가 매수가 좀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서 어제 급락했던 종목군들이 오후장 들어서 약간은 기술적 반등 움직임들을 좀 보여주다 보니까 코스닥은 플러스 2%로 끝난 반면에 코스피는 약간은 아쉬운 0.87%로 마무리가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두 개를 좀 비교를 한번 보시는 게 딱 좋을 것 같아요. 자, 코스피는요, 여러분들 코스닥과 달리 1월달 이후서부터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리고 코스닥은 약간 노이즈들이 많았죠, 여러분들. 올라갔다가 밀렸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밀렸다가 또 다시 올라가는. 굉장히 뭐예요? 확실하게 양시장의 지수론들만 딱 놓고 오더라도 아, 가는 종목군들이 여기에 국한돼 있었구나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딱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면 전략이 딱 세워지겠죠, 여러분들. 오전장에 대형주장세가 또 진행이 된다고 하게 되면 코스피 관련 시장에서 우리가 열심히 시장의 관심도를 높여가면서 트레이딩을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코스피가 약간 좀 쉬어가? 그러면 중소형 종목 쪽에서에 대한 움직임들도 우리가 살피면서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좀 극단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게 현재의 국내 증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더라도 되면은 끝났어요, 여러분들. 예, 이거 우리가 이게 보면은 이게 어제까지만 해도 여러분들 자, 코스피 5,000입니다. 5,000 시대 열겠다라는 건데 오늘로써 업데이트 됐어요. 7,000으로. 야, 이제 2,000포인트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과연 이번 정권 임기 내에 7,000포인트를 우리가 볼 수 있을지 한번 우리나라 한국 경제가 얼마나 또 성장을 해나가는지 한번 점검을 하는 시간을 좀 가져볼 거고요. 여전히 지수는 상승입니다. 그리고 트레이딩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순환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득하니 이 기업, 이 섹터에 대한 성장을 우리가 예상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잔파도에 흔들리지 않고 버티셔야 되는 상황이고요. 나는 좀 적극적으로 트레이딩을 해야 돼라고 했었을 때는 순환매라는 관점 여러분들 잊지 않으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뭐 여전히 유동성 부분들에 있어서는 문제가 될 건 없어요. 충분히 시장을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유동성이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넘쳐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자산 시장에서에 대한 가격 상승을 일단은 우리가 한번 예측을 해보면서 남아있는 1월달, 다가오는 2월달 그리고 올 한 해의 움직임들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저와 함께 점검을 해나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우리 시황 다 알아보셨죠,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 종목 디테일하게 하나하나씩 다음 코너에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시장에 대한 시나리오를 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앞서서 저희 방송에서 굉장히 많이 언급을 했었던 트럼프의 이런 타코 발언 역시나 딱 떨어져 맞았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간밤에 또 그린란드 관세 관련된 부분을 철회를 하면서 뉴욕 증시도 그렇고 국내 증시까지도 오늘장에서 급등세를 가져갔는데요. 이러한 이 지수 상승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 가운데는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게 돌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혼자서 좀 대응을 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최영동 전문가님께서 매일 오전 10시 반에 그리고 일요일 같은 경우에 밤 8시에 무료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시장에 대한 전략을 세워드릴 예정이고요. 이뿐만 아니라 혼자서도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차트의 정석이라고 불리는 이 전자책까지도 선물처럼 드릴 예정입니다. 나도 최영동 전문가님께서 어떻게 또 시장을 분석을 하는지 여기에 대한 비법들, 차트의 정석이라는 전자책까지도 받아보면서 투자에 있어서 알차게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QR 스캔하시거나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지금 바로 최영동 세 글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이제는 또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종목 저희 퍼스트 클래스 종목들이 워낙에 좋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우리 전문가님의 시나리오도 그렇고 뭐 활주로 기법이라든지 여기에 기대를 많이 할 것 같은데 그 전에 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우리 전문가님의 이 전자책까지도 받고 싶다라고 많은 또 댓글을 남겨주고 계십니다. 전자책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나요? 아마 딱 한 번만 배워두시게 되면 시장에서 뭐 별다른 변화 없더라도 항상 기본적으로 적용을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차트의 정석이라는 전자책을 제가 준비를 했어요. 뭐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신청을 안 하신 분들이 꽤 있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새롭게 보시는 분들도 차트의 정석 도대체 뭔데?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은 딱 5가지 챕터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매매 원칙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 캔들 보이시죠? 우리 매일매일 캔들 보잖아요. 뭐 1분봉에서도 보고 1봉에서도 보고 1봉이 지겨워? 주봉에서도 봐요, 여러분들. 주봉도 지겹네? 월봉도 봐요. 다 봤는데 이것도 너무 재미가 없어요. 그럼 막 초단위로도 봅니다, 여러분들. 그 캔들이 갖고 있는 의미를 이해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두 번째 챕터에서 제가 캔들의 이해라는 내용들을 담아놨고요. 세 번째는 여러분들, 자, 우리 5,000포인트도 어떻게 보면 심리적인 저항이잖아요. 그죠? 많은 분들께서 5,000포인트만 딱 넘게 되면 생각했던 것보다 훨훨 날아갈 거야 라고 하셨던 분들도 계셨을 거고요. 그리고 5,000포인트를 생각했던 것보다 강력하게 돌파를 하기보다는 한 번 정도 탁 찍었다가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 돌파될 거야. 아마 이런 이제 이야기들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뭐 찍고 올라가든 그대로 올라가든 5,000포인트만 넘어가게 되면 뭐 다 행복한 거니까 우리가 그 부분들을 얘기를 하자는 건 아니고요. 어찌됐든 시장에서는 가격의 지지와 저항이 굉장히 중요하다. 아시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스토캐스틱. 우리 계속 얘기하잖아요. 지금 시장에서 뭐 얘기해요? 5,000포인트 지금 올라온 상황에서 무슨 얘기합니까, 여러분들? 과열 구간인데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얘기 엄청 많이 들어보셨죠? 물론 그 안에 있는 이유들은 있습니다. 하지만 어찌됐든 지금 현재 기술적으로 과열 국면에 있다라는 거는 항상 예의주시를 하셔야 되는 거고 주의 경보가 내려왔다라는 거는 맞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해석 부분들을 이 4번 챕터, 네 번째 챕터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만들어놨고요.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거 다 합치게 되면 뭐 해야 돼요? 매수해야죠. 그죠? 그리고 매수했어. 매도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전 타이밍, 실전 타점에 대한 이야기들을 5번째 챕터에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심플하게 제작을 한 거니까요. 많이들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호흡하고 하루 24시간 이야기를 나누는 공부방 들어오셔서 신청을 하시게 되면 다 무료로 배포를 하고 있으니까 많이들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 활주로 기법과 관련해서 그동안에 어떠한 타이밍들 그리고 어떠한 종목들을 이야기를 해드렸는지에 대한 실전 사례들 우리 내일의 퍼스트 클래스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하고 또 다음에 우리가 뭘 잡아야 될지에 대한 아이디어들을 하나하나씩 좀 짚어 넘어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해 보이죠, 여러분들? 저도 아직 비즈니스 1등석 퍼스트 클래스는 타보진 않아가지고요. 뭐 얼마 좋은지는 잘 감이 안 오긴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늘 주식 이야기를 하는 이 시간이 저는 퍼스트 클래스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에게 편하게 말씀드릴 거고 지금 실시간으로 유튜브든 그리고 TV든 저와 함께 하시는 이 1시간 동안 편안하게 이야기를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동안의 퍼스트 클래스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면서 정말 많은 종목들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많은 종목군들의 대부분이 시장 상승과 같은 궤를 보여줬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유독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종목군들만 좀 엑기스로 뽑아가지고 말씀드리는데요. 1월 12일 날 이제 처음 저와 만나는 시간에서 제가 하이브라는 종목 말씀드렸어요. 하이브 굳건하죠, 여러분들. 그리고 그 다음 날 한미글로벌, 한전기술 원전 관심 가지셔야 되라고 해서 12일 날 첫날 한미글로벌과 한전기술 말씀드렸고 그리고 그 다음 날 조금 더 힘을 줘도 될 것 같은데 하이브 종목 말씀드렸고 그리고 13일 날 그 문제의 종목 드디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뉴로메카예요, 뉴로메카. 요 종목이 오늘 고가까지 해서 200%가 드디어 넘어섰습니다. 요 이야기도 제가 잠시 후에 해드릴 거고요.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보게 되면 에브리 보십니다, 여러분들. 48%, 산일전기 굉장히 좋았고요. 하이브 제가 또 힘을 줬네요.
3번 정도 말씀드리면서 10% 이상의 또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성 파워텍. 지난주 금요일 날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보성 파워텍 또 마찬가지로 딱 3거래일 만에 60%에 가까운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종목들을 다 뭐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활주로 기법을 통해 가지고 이러한 종목들을 뽑을 수 있는 타이밍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씩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로메카예요. 안 볼 수 없죠, 여러분들. 자, 뉴로메카 지금 올랐어요. 얘기하는 건 늦어요. 자, 1월 2일입니다. 저와 함께 늘 공부하고 심지어 차태정석이라는 선물까지 드리는 우리 공부방에서 1월 2일 날 선포착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렸던 종목이에요. 그리고 아쉽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언제 갖고 나왔다? 13일, 14일 날 뉴로메카를 또 퍼스트 시간에서 말씀을 좀 드렸던 종목입니다. 자, 그러면 차트를 한번 볼까요? 이렇게 돼요, 여러분들. 이날 말씀드렸습니다. 13일 날 핵심주 공개해드렸고요. 자, 차트를 볼게요, 여러분들. 이래요. 우리 활주로 기법에서 보게 되면 계속 횡보되는 종목들이에요. 횡보되는 종목들. 활주로가 뭐예요, 여러분들? 열심히 내달리죠. 속도 붙을 때까지 날개 안 피잖아요. 엔진 안 키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본격적으로 충분히 기일 만한 상황들이 전개가 되고 여기서 뛰어 올릴 만한 뭔가 명분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삼성전자예요. 삼성그룹이죠. 전자가 아니고. 뭐예요, 여러분들? 우리 로봇 뉴로메카 단순 투자할 거야. 그 이슈가 시장에서 뭐예요? 하나부터 열까지 꼬리에 꼬리를 무는 기대감들로 반영이 되고 로봇주들 거기에다가 뭡니까, 여러분들? 보스턴 다이나믹스. 현대차가 지금 올라가는 이유가 뭐죠? 모빌리티 때문에 올라가는 거 아니잖아요. 로봇 하나 가지고 움직이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에 따른 편승이 굉장히 빠르게 나왔던 종목이에요. 그에 따라서 1월 2일 날 먼저 제가 교육방에서 포착을 해드렸고, 아, 우리가 원하는 스토리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13일 날 내일은 퍼스트 클래스 시간에 공개를 해드렸던 종목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공부방에서 1월 2일 날 어떻게 잡았는지 보셔야 될 거 아닙니까? 1월 2일 날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드렸던 종목이에요. 간단하죠, 여러분들? 심플합니다. 로봇주들 좋았잖아요. 뉴로메카 뭐예요, 여러분들? 액추에이터 감속기. 상대적으로 덜 올랐어요. 횡보되네요? 로봇 섹터가 죽지 않는다라고 되면 이 종목도 같은 흐름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같은 흐름들을 예상을 했지만 거기에 삼성이라는 정말 어마어마한 양념이 딱 첨가되기 시작을 하면서 급등 200%가 넘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주가는 뭐다, 여러분들? 차트의 완성이 이루어진 이후에 마지막으로 펌핑을 시킬 수 있는 뭐예요? 폭발력 있는 양념만 딱 쳐지게 되면 주가에 대한 상승은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타이밍들을 굉장히 잘 계산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게 바로 활주로 기법의 첫 번째예요. 아시겠죠? 활주로를 막 내달리기, 날아가기 이전에 가격대에서 우리는 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그다음 두 번째 에브리봇이라는 종목입니다. 이것도 1월 14일 날 여러분들에게 저와 함께 호흡하는 공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퍼스트 클래스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내일의 승부주 보시고 우리 공부방에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공부방을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 또 내일의 승부주를 실시간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양쪽에 계시는 분들의 만족도를 다 높여야 돼요. 그죠? 그리고 그분들도 들어오셔서 미리미리 받는 것도 있을 거고 또 제가 오늘 방송에서 해드렸던 이야기들을 조금 더 미진한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좀 한정된 시간에서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또 공부방에 들어오시게 되면 또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1월 14일 날 이후에 주가에 대한 탄력도가 어디까지 움직였죠? 이렇게 움직였어요.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활주로 기법에 대한 이야기들 해드릴 때 기술적 지표 이야기들 많이 중간중간마다 툭툭툭툭 얘기해 드리는 거 기억하시나요? 자, 차트 움직임들 먼저 볼게요. 별다른 굉장히 지저분하게 움직이는 차트라고 말씀드렸어요. 윗꼬리도 달리고 막 음봉도 중간중간마다 있고 근데 규칙은 하나가 있습니다. 뭐죠, 여러분들? 자, 주요 저점들을 깨지를 않아요. 보이시죠? 그리고 로봇주들이 전체적으로 강한 상승 흐름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에브리봇도 동일하게 움직이고 있다. 라고 보는 거고요. 자,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드디어 스토캐스틱이
뭐예요? 영선을 넘어서기 시작하면서 골든 크로스가 나왔어요. 그리고 조정을 받는 과정에서 다시 여기까지 내려가는 게 아니고 여기서 지지를 받고 추세 상승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시겠죠? 차트를 우리가 저점이네, 저점이네, 저점이네 라고 해서 들어가는 거는 절름발이밖에 안 돼요. 그러면 한 가지 더 배우자, 우리. 스토캐스틱. 또는 나는 스토캐스틱 안 봐. 뭐 나는 이격도를 봐. 뭐 나는 RSI를 봐. 사실은 상관없어요. 거의 대부분의 신호가 거의 동일하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이러한 뭐예요? 스토캐스틱의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되는 요 맥점에서 같이 들어가기 시작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앞서 우리 누르메카가 활주로 해서 매집을 하는 거고, 그죠? 이 에브리복 같은 경우는 자 이제 활주로 다 내달렸으니 우리 날라가 볼게요 라고 하는 자리예요. 간단하죠, 여러분들. 그리고 내가 여기서 최종적으로 차트 가지고 매수 타이밍을 딱 잡았어요. 그러면은 적어도 뭐 해야 돼요, 여러분들? 차트가 자리 잡았으니까 무조건 매수해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올라갈 때 이 에브리봇이 가지고 있는 개별적인 모멘텀들이라든지 이 에브리봇이 속해 있는 섹터에 대한 시장 평가를 확인을 하시면 돼요. 이게 주식 종목을 선택하는 모든 과정이 끝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많은 주식 초보분들께서 뭐 시장 공부하는 것도 귀찮고 잘 모르겠고 업종 공부하는 거 더더욱 모르겠고 기업 뭐 밸류 확인하라는데 막 나 어디 가서 뭐 보는지도 모르고 뭐 PER도 모르고 PBR도 모르고 뭐 영업이익률도 모르겠고 그러시다 보니까 차트 타이밍 딱 보고 들어가신다고 해요. 근데 그거는 맞을 때도 있고 안 맞을 때도 있어요. 근데 주식은 뭐죠, 여러분들? 확률이란 얘기예요, 확률. 그 확률을 높여야 되잖아요, 우리. 그럼 적어도 해야 되는 과정들이 2과정, 3과정, 4과정이 되면 될수록 내가 매매를 해서 승률을 높일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시간대 여러분들에게 종목을 말씀드리면서도 항상 시간을 잡아 먹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제가 체크를 해드린 이유가 여러분들 적어도 내일의 승부주 시간을 저와 함께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나 어디 가서 주식 좀 하는데 그래서 나는 그래도 주식을 좀 정석으로 하는데 라는 것들 어디 가서 말씀을 하실 줄 아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종목 볼게요. SBB 테크입니다. 자, 이 종목도 공부방에서 12월 1일 날 여러분들에게 선 공개해드렸던 종목이에요. 제가 보고 있고 제가 마음에 들고 제 눈에 들어오는 종목들을 이 시간에 다 말씀드리고 싶기는 하지만 방송 시간의 제약상 모든 종목들을 다 해드릴 수가 없어요.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부방에서 이런 종목들을 제가 간간히 말씀드려서 작년도 12월 1일입니다. 여러분들에게 35,000원에서 34,000원대 이 정도 가격대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라고 말씀드렸던 종목이고요. 그 이후에 주가가 이렇게까지 올라갔어요. 심지어 134%가 올라갔습니다. 자, 그러면 이 SBB테크는 어떻게 올라갔는지 보자고요. 공부해야죠, 여러분들. 자, 보자고요. 우리가 12월 1일입니다. 여기서부터 진행이 됐다고 쳐도 올라갔다가 눌렸다가 다시 갔거든요. 그러면 최영무 전문가가 12월 1일 날 얘기했는데 1월 22일 날 134%? 나 이거 인정 못해. 나는 적어도 여기서는 잡았었어야 돼. 라고 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여기를 보자고요. 자, 이거 다 무시하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뭐 의미가 있어요. 어차피 우리는 이걸 보는 건데. 자, 그러면 적어도 이 자리에서는 사셨어야 돼요. 이 자리가 어떤 자리? 에브리봇 올라가는 자리. 그리고 동일하게 전체 로봇과 관련된 종목군들의 상승 흐름들이 여기서 다 동일하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유독 한 종목이 올라간 시장이 아니었다는 얘기인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럼 SBB테크 포인트를 보자고요. 어때요, 여러분들? 조정받은 상태에서 저점 지키죠. 그리고 밑에 스토캐스틱을 딱 봤더니 어떻게 됩니까? 저점에서 올라오기 시작하죠. 그리고 MACD는 뭐예요? 상승 추세가 쭉 만들어지잖아요. 그럼 적어도 우리는 포인트 섹터 강하네. 밑에 기술적인 지표 보니까 다 과매도 영역에서 올라오기 시작하네. 자, 그럼 사볼까? 확률이 훨씬 높아지겠죠. 활주로 기법의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날아가기 시작하는, 지면에서 비행기가 뜨기 시작하는 그 지점에서 적어도 우리가 2번, 3번의 테크니컬 지표들을 확인을 하면서 매매에 접목을 시켜보자. 간단하죠? 그럼 여러분들 정말 짧은 기간 안에 134%는 아니어도 100%의 상승률은 경험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다음 삼성전자. 삼성전자 지금 안 갖고 계신 분들은 사실 시장을 이해를 했다? 시장을 따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없다라는 거. 그리고 12월 중순 이후서부터 1월 달 들어서면서부터 삼성전자가 오히려 SK 하이닉스 대비 시장을 선도하는 그 힘이 제일 강해요. 그런데 이 종목을 12월 16일 날 뭐죠, 여러분들? 우리 공부방에서 여러분들에게 자, 10만 3천 원대는 그냥 보세요. 말씀드렸어요. 그 자리가 어디냐? 여기에요. 다른 게 없죠, 여러분들. 자, 수면 아래에서 활줄에서 막 기다가 자, 이제 날아갈 때 됐어요. 빵! 이런 광고예요. 근데 이게 막연하게 그냥 이 자리에서 갈 것 같으니까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다 기록이 남아있죠, 여러분들. 공개해드렸죠? 12월 16일 날 공부방에서. 자, 차트를 길게 볼게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박스권 진행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빰 돌파 못하죠. 그런데 여기 저점과 여기 저점이 높아지고 있어요. 스토캐스틱도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빠바바바바방 대형주가 여러분들 딱 한 달, 일주일 지나고 47%예요. 대단하죠? 이거를 여러분들 거짓말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뭐 저 12월 때 말했어요. 작년도에 말씀드렸어요. 이런 거 하지 말자고 우리. 우리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공부방에서 12월 16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한 분도 빠짐없이 이 종목 보셔야 됩니다라고 하면서. 삼성전자. 아시겠죠? 자, 그다음 보성 파워텍입니다. 보성 파워텍 여러분들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퍼스트 클래스 종목으로 말씀드렸던 종목이에요. 그리고 저와 함께 호흡하고 공부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이 종목을 가지고 굉장히 트레이딩을 성공적으로 진행을 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보자고 여러분들. 이 종목도 여기 빵 쉬었죠. 그리고 그 다음날 빵. 간단하죠, 여러분들. 고점 돌파, 직전 고점 돌파. 어떻게 돼요? 그 주가에 대한 상승이 굉장히 과한 시점에서 돌파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눈여겨봤던 요 박스권 그리고 뭐죠, 여러분들? 원전에 대한 이야기 제가 계속 나온다고 했잖아요. 뭐 AI 인프라 지금 미국 쪽에서 뭐 한다? 중간 선거 있다. 전기세 올라가면 전기료 올라가면 민가에 전가시키지 말라고 트럼프가 윽박질러 놨잖아요. 그래서 원전주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지난주 말서부터 뭔가 꿈틀꿈틀 대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 여러분들에게 까먹지 마시라고 보성 파워텍을 퍼스트 클래스 종목으로 말씀드렸던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 다음 종목 AP 위성입니다. AP 위성도 여러분들 1월 19일 날 우리 공부방에서 공부방 들어오셔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좋은 종목들이 많아요, 공부방에. 15,000원에서 14,800원대까지. 관심 가져볼게요. 오늘 며칠 지났습니까? 20일, 21일, 22일 딱 3일 지났어요, 여러분들. 딱 4일 만에 46% 상승 나왔습니다. 이게 공부방의 위력이에요, 여러분들. 보자고요. 타점 볼게요. 똑같죠? 많이 보셨죠? 올라가요. 사이드로 기죠. 근데 어느 순간 툭 생기면서 주가 급등 나왔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 이거 많이 봤던 패턴이잖아요.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자, 우리 패턴 플레이하는 거 아니잖아요. 타이밍 보는 거잖아요. 그럼 밑에를 쓱 보세요. 횡보되는 과정에서 MACD가 죽지 않고 계속 우상향 되잖아요. 그죠? 근데 스토캐스틱도 마찬가지로 여기 저점, 여기 저점, 여기 저점 만들어지면서 어떻게 돼요? 우상향 되잖아요. 차트 우상향, MACD 우상향, 스토캐스틱 우상향. 세 가지가 딱 맞아 떨어지면서 섹터에 대한 강세 나오면서 쭉 올라가 버리잖아요. 그럼 간단하게 여러분들 46% 나 수익 못 내겠어. 20%만 먹어도 어딥니까, 여러분들. 3박 4일 가져가면서. 뚝딱 떨어져요, 여러분들. 20%가. 1년에 20% 먹자는 얘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3박 4일 만에 20% 올라가잖아요. 간단합니다. 그 다음 종목 DIC라는 종목이에요. DIC는 여러분들 제가 우리 이데일리 TV를 통해서 여름 때부터 떠들었던 종목이에요. 드디어 이제 로봇주들 나오면서 막 올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자, 이 종목은요, 심지어 12월 1일 날 우리 공부방에서 말씀드렸어요. 여름에 백날 얘기했는데 안 올라가요. 욕 먹는 거죠.
올라갈 때도 얘기해 드려야 돼요. 12월 1일 날 말씀드렸어요. 9,700원. 야, 이 가격의 히스토리가 다 나오네. 12월 11일 날 어때요? 11,100원에 관심 가지세요. 심지어 12월 24일 날 12,000원대도 말씀드렸던 종목이에요. 그럼 12월 달 초반에 우리 공부방에 들어오셔서 보셨던 분들은 어이구 9,700원이네. 11,100원이네. 24일 날 12,000원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로 다 뭐 애기 크듯이 보는 거예요. 애 성장 과정을. 그리고 주가가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얼마까지? 14,500원, 600원대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 고단한 구간들을 버티고 로봇주들 뛰기 시작하면서 12월 달, 1월 달 한 달 동안 쭉 올라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간단하죠? 그리고 DIC가 가장 극단적으로 올라갔던 때가 언제였냐면 현대차가 로봇 할 거야 라고 할 때. 어찌 보면 지금 여러분들께서 많이 거래를 하고 있는 로봇주들이 순수 로봇주인 거잖아요. 태생 자체가 로봇인 거잖아요. 그죠? 나는 로봇을 하기 위해서 설립된 회사야 라지만 이 DIC는 뭐예요, 여러분들? 원래 자동차 감속기 회사예요. 근데 그 감속기가 어디? 테슬라의 옵티머스. 여기에 샘플 테스트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여름부터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거 로봇주 뜨게 되면 이 DIC 분명히 같이 뜰 거라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결과물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여러분들 순수 로봇주들이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에 크게 불꽃을 태웠지만 사실은 그 중간에 HL 만도, 뭐 현대오토에버, 현대위아, 현대모비스, 그리고 DIC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자동차 부품사였는데 로봇이 딱 끼어지는 그러한 기업들의 상승 랠리가 이어졌던 구간들도 있었어요. 그때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12월 달 한 달 동안 내내 자, 새로 오셨네요, 우리 공부방에. 자, 요거 관심 가지세요. 아직 안 끝난 것 같아요. 자, 12월 24일 날도 여러분들 자, 12,000원 괜찮습니다. 관심 가지세요. 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간단하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일의 승부지에서 말씀드린 것도 좋지만 우리 공부방에서 이야기도 잘 들으셔야 돼요. 정말 살아있는 이야기들을 여러분들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거의 뭐 노량진이에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다음 페이지. HL 만도도 여러분들 까먹지 마시라고 13일 날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고 차트에 대한 패턴들은 거의 다 유사해요. 자, 그 다음 종목 한전기술입니다. 이 종목도 보성파워텍을 말씀드리기 이전에 자, 원전 그 중에서 보성파워텍 같은 경우는 중소형 종목이다 보니까 원전 이슈가 정확하게 발생되지 않으면 그 전에 주가 흐름들을 보게 되면 되게 피로해요. 그래서 새롭게 시장에 들어오신 분들은 이 변동성을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스트레스 받아요. 남들은 돈 번다고 들어왔는데 나는 사자마자 빠져 있고 막 변동성 보이고 뭐 하루에도 그냥 뭐 난리인 거예요. 그럼 스트레스 받아서 주식 질려요. 그런 분들은 이런 종목 정도는 충분히 이 변동성들, 움직임들에 대해서 인내하실 수 있겠구나, 감내하실 수 있겠구나. 그래도 한전기술은 좀 차분하게 지켜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에서 먼저 말씀드렸던 종목이야. 1월 12일 날. 그죠? 그리고 주가에 대한 탄력도 어디까지? 이만큼 올랐어요. 대형주가 40%. 간단하죠? 심플합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다 공부방에서 여러분들에게 썰이라고 표현이 그렇고 예, 이야기를 다 해드리고 있어요. 아시겠죠? 자, 다음 종목 볼게요. 태움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태움이라는 종목 후발주로 약간 좀 트레이닝 관점으로 우리 공부방에 계시는 분들이 또 선수들이 있어요. 잘하세요. 그래서 뭐 섹터 움직이잖아요. 원전 섹터 움직이잖아요. 말씀드렸던 종목이에요. 1월 20일 날. 그리고 변동성 VI까지 나왔던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들이 여러분들 물론 우리가 좀 관심 있게 계속 지켜봐야 되는 종목, 그리고 실시간으로 시장에서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 다 공부방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다 안내를 드리고 있어요. 자, 차트 볼까요? 이래요, 여러분들. 이렇게 움직인다. 이렇게 움직인다고요. 5일선이 이제 이동평균선을 하나씩 돌파시키면서 섹터의 강세를 수반함과 동시에 그동안에 움직이지 않았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막 비교를 하는 거예요. 섹터 간의 종목들. 그 비교를 하는 과정에서 요거야! 빵! VI 당일날 걸리는 거고요. 하이브. 3일 동안 내내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중심을 잡으십시오라는 의미에서 되는 종목은 비중을 태우셔야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주식시장에서 여러분들 100%, 200%, 300% 먹으려고 하죠. 과연 그거 먹는 확률이 높을까요? 아니면 비중을 태워서 내가 안정적으로 스윙 투자에 수익을 내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일까? 그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 답은
하나로 결정이 된다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차트의 움직임도 이래요. 우리 귀가 2구간 때 말씀드렸어요. 2구간 때. 저점 높여가죠. 저점 높여가죠. 저점 높여가죠. 직전 고점 빵.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 횡보된다고 해서 안 봐요. 근데 하이브가 올라갈 수 있을 만한 명분은 시장에서 이미 다 나왔어요. 새로운 게 없어요. BTS, 한안령 해제. 그죠? 거기에다가 BTS가 뭐죠, 여러분들? 월드 투어. 월드 투어 개최한다. 월드 투어 횟수가 많아졌다. 다 알잖아요. 근데 올라갈 때 무슨 얘기 붙는지 아십니까? 자, 굿즈가 많이 팔릴 것 같아요. 아이고, 이게 개당 좌석수가 몇 개고 몇 개가 늘어났으니 얼마가 늘어날까? 이거 계산하고 앉아 있다고요. 다 필요 없어요. 올라가는 명분이 우리는 뭐예요? 올라가기 이전부터 다 알고 있었던 내용들. 그 기간 동안에 다 알고 있었던 내용들을 반영을 했으면 왜 올라갈 때 얘기하냐고. 사이드를 길 때 얘기했었어야죠. 그죠? 진짜 선수들은 여기서 하는 거예요. 진짜 선수들은. 아시겠죠? 그리고 올라가고 나서는 그 명분에 대한 해석밖에 안 돼요. 아시겠죠? 그럼 우리가 생각하고 돈이 되는 매매를 해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확실하게 타이밍 보고 비중 투자를 해야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주식 라이프에서의 덕목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내용들 미리미리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할 수 있을 만한 스토리들을 우리 공부방을 통해서 다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렇게까지 다 얘기해드렸던 이유는 최종 종착지는 여기에요. 지금 수익 안 나시는 분들, 수익 계좌를 내가 만들어야 되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 가장 문제가 뭐냐면 움직이질 않아요. 이 종목이 가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절대 움직이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이 지금 당장 하셔야 되는 거 포트폴리오 정비입니다. 그리고 뭐죠? 현금 만들어야죠. 현금을 가지고 뭐예요? 다시 수익과 매집 단기 트레이딩. 밸런스 맞춰서 매매하시고 수익을 통해서 다시 재투자를 통한 요 삼각편대가 원활하게 돌아가야 돼요. 그래야지 주식 계좌가 어떻게 된다? 빨간색 플러스로 전환이 된다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이러한 전반적인 내용들 저와 함께 하고 계시는 공부방을 통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이 정도 마무리하고요. 다음 코너에서는 종목에 대한 이야기, 신규 종목에 대한 이야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시장이 오자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내 계좌만큼은 그에 따라가지 못한다 하시는 분들 이럴 때일수록 종목 선별을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최영동 전문가님께서는 시장의 시나리오도 읽으면서 그 가운데서도 종목을 여러분들께 정말 기가 막히게 드리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도움을 받으실 것 같은데요. 교육방 오시게 된다면 종목에 대한 이야기 저희가 매일 오전 8시부터 10시 반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리고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밤 8시에 무료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시장에 대한 흐름 짚어드리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게 전자책입니다. 많은 분들이 또 요청해주고 계시더라고요. 나도 한번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차트의 정석이라는 전자책까지 받아보면서 공부 제대로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QR 스캔하시거나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최영동 지금 바로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좀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 코너죠. 바로 퍼스트 클래스 이 종목을 좀 공개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좀 부담이 있으실 것 같아요. 워낙에 좋은 종목을 많이 주셨고 뉴로메카는 3연상이나 또 기록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또 기대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예, 아이고. 우리 앵커님께서도 직접 저한테 부담을 주셔가지고 더 네. 부담된다고 말씀드리고 하고요. 어쨌든 5,000포인트 우리가 봤습니다, 여러분들. 5,000포인트를 뛰어넘을 수 있는 우리 계좌를 만들기 위한 종목을 또 오늘 3종목을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하나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죄송합니다. M디바이스라는 종목이고요. 낸드 쪽이에요, 낸드. 요새 여러분들이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낸드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는데요? 막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으셨죠?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가 너무나 풍족한데 최근 들어서 뭐 100% 올랐는데 막 이런 얘기 많잖아요. 거기에 해당되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오늘 시장을 좀 보고 느끼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오후장 들어서 잠깐만 소부장 종목군들이 잠깐 올라가는 것 같은데 요거 좀 이게 냄새를 좀 이렇게 싹 맡으신 분들은 좀 이렇게 매력적으로 보이는 종목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좀 관심을 좀 가져보자라는 관점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요. 이 종목에 대한 디테일한 얘기들은 저희 공부방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고 일단은 매수가는 15,300원 정도 한번 좀 러프하게 좀 잡아보도록 하고요. 목표가는 17,500원. 최근에 보여줬던 고점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럼 올라갔다가 조정을 받는 과정에서 20에서는 안 깨고 있네요.
잠깐만 우리 활주로 기법을 통해서 많이 배우지 않으셨나라는 생각도 들고 손절가는 직전 저점입니다. 14,500원 정도 설정하는 전략 제시해 드릴 테니까 이 종목 한번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리고 두 번째 종목이에요. 코스메카 코리아입니다. 이 종목은 좀 눌려도 좀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뭐 오늘 아마 시장을 끝까지 좀 이렇게 잘 관찰을 하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잠깐 이거 또 올라가는 종목들은 좀 오후장 들어서 빠지는데 화장품주들이 아침서부터 막 이렇게 스물스물 막 올라오네. 이런 느낌들을 좀 많이 받으셨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알게 모르게 5,000포인트임에도 불구하고 좀 가격 부담을 좀 느끼는 듯한 뉘앙스도 좀 풍기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그런 내용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시장은 계속 순환매가 도는 거잖아요. 순환매 돌았다가 좀 열기시켰다가 다시 올라가고 열기시켰다가 다시 올라가고 또는 소외됐던 종목군들이 갑자기 그날의 주인공이 돼가지고 막 뛰어 올라오고 막 이러잖아요. 그 중에 하나의 포인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왜 화장품주들이 왜 이렇게까지 빠르게 바닥권에서 움직였느냐라는 관점인 건데요. 앞서서 시황 얘기해 드릴 때 여러분들 단기 외적인 요인들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크게 우리 신경 쓰지 말자라는 시황을 말씀드렸고 오히려 시장에 대한 포커스는 뭘로 전환이 되고 있다? 실적으로 전환이 되고 있다는 얘기 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주가가 많이 올라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과 기대감의 크기로 인해서 많이 올라갔던 종목군들은 실적이 좋으면 더 가겠지만 실적을 체크를 해야 되는 부담감들이 있는 거고요. 많이 빠졌던 종목군들 중에서 실적은 너무 좋은데 시장 분위기에 좀 편승돼가지고 소외됐던 친구들이 있죠. 그 종목군들이 갑작스럽게 실적 시즌에 내가 실적주야 라고 해서 탁 튀어나오잖아요. 그럼 생각했던 것보다 되게 탄력 있게 움직이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해되시죠? 이거 실적 시즌 여러분들 늘 똑같은 논리로 움직여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몇 가지 케이스만 공부해 두시면 섹터하고 종목만 바뀌는 거지 똑같이 움직인다고. 사시사철 똑같이 움직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근데 오늘 이 코스메카 코리아가 엄청나게 빵 뛰었어요. 그죠? 그래서 최근에 보여줬던 박스권의 고점을 굉장히 큰 폭으로 돌파가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윗꼬리가 달렸어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 지수가 살짝 밀렸기 때문에 밀리는 수밖에 없는 건데 우리가 의미를 두는 거는 코스메카 코리아가 실적도 좋은데 바닥권에서 올라왔네. 여기에 이제 아이디어를 딱 장착을 시켜놓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눌려도 사실은 상관은 없어요. 왜냐? 직전 고점이 어찌됐든 기존에는 저항이었지만 요번 돌파로 인해서 지지라는 것들만 확인하게 되면 오히려 여기서 더 안정적으로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활주로 기법의 변형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러한 장중 눌림목, 고점 돌파 눌림목 이런 것들도 공부방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다 교육시켜드려요. 아시겠죠? 제가 설명 되게 쉽게 하는 편이거든요, 사실. 심플하게. 자, 77,000원, 95,000원, 72,000원 말씀드리고요. 마지막 종목입니다. 자, 이거 히든 종목이에요. 우리 공부방에서 종목명, 전략 대공개해 드릴 거예요. 자, 많이 올라갔다 밀렸네요. 양봉 하나 나왔네요. 자, 여기서 이제 어떻게 갈까? 일로 갈까? 일로 갈까? 궁금하시죠, 여러분들? 이거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공부방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내일장 퍼스트 클래스 종목 2종목 그리고 마지막으로 히든 종목까지 들고 왔는데 히든 종목의 종목명 유추하지 마시고 교육방 안에 또 오시게 된다면 어떤 종목인지 바로 공개되기 때문에 지금 바로 함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QR 스캔하시거나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최영동 세 글자 보내주시면 교육방 오실 수 있기 때문에 히든 종목의 종목명과 더불어서 오늘 또 와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전자책, 이 차트 정석이라는 책까지도 선물처럼 드릴 예정이거든요. 이 부분도 받아보시면 면서 또 성공 투자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알차고 유익한 내용으로 함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